그 지역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곳은 덕교동, 덕교리죠. 과거에 덕교리, 을왕리, 남궁리 이런 데서 이제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에 대한 운동계열이라고 하면 서운을 받기 위해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운동계열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3.1 운동계열로 보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면 미주 계열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 계열 쪽에서의 활동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적 계열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서운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 것은 조명원 선생 19세인데 그 당시 나이 19세입니다. 이분이 이 활동을 주동한 분인데 이 분은 포상 품격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받았는데 없습니다. 왜 없냐? 어린 나이에 주동자로 혹독한 고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고문에 의해서 뭔가 이제 잘못된 뭔가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포상 문격에서 제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달렸다고 하십니다. 이분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안양조씨인데 누구냐면 저 대한항공 그쪽 집안 분들이 저희 집안 할머니 뻘이죠. 할머니가 조준 그분의 동생하고 결혼을 했었을 거예요. 여기 어차피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이 통혼이 복잡합니다. 혼인관계, 혼맥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집안에 대한 안양조씨 집안. 이 사건에 대한 3.28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인데 왼쪽에 보면 문무현 선생이 시절에 관리대장이죠. 감옥살이할 때 이 관리대장이고, 우측은 이 당시 판결문의 일부 첫 장을 따는 건데 보면은 본적지가 경기도 부천군 윤류면 남북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주거지하고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농업.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 최봉학 선생은 자파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파상이라고 써 있고, 직업란 밑에 다시 또 종교를 집어넣습니다. 종교, 무교. 그 다음에 옆에서 최봉학 선생 무슨 교도로 표시되어 있죠? 교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에는 제일 무서웠던 게 학생, 그 다음에 종교, 예수교, 야수교라고 그러죠. 이런 거 굉장히 세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에도 이처럼 직업과 종교까지도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사상교육, 종교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간섭하고 관리를 했는가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번에 해외동네 운동 이화영 선생인데 이분의 후손 찾기는 제가 했습니다. 후손을 찾았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난주의 후손 이분이 그 멕시코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후손이 없어요. 국내에서 떠날 때도 후손이 없었고
또 멕시코 현지에서도 후손이 없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그 당시 1938년도 당시 신한민부에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혼자 오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병원에 며칠도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가셨고 거기서 이제 자손이 없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분이 그래서 외롭게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그 1905년도에 그 애니깽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그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분. 1933년도에 멕시코로 이제 사기 노동이죠. 불법 취업도 아니고 사기 취업을 해서 나간 겁니다. 4년 계약으로 나갔는데 애니깽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민 간 걸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민 간 게 아니고 취업 4년 계약으로 노동 취업을 나간 거죠. 거기서 원체 이제 학대를 하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국내로 또 그게 보고가 됐습니다. 국내로 통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이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 정도로 무력한 상황에서 이분네들은 그래도 인텔리층이 많이 건너갔거든요. 1033인이 넘어갔는데 좀 인텔리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분도 한 분이에요. 한자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서기를 봐요. 총무적 기록하는 분, 한자 기록을 다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필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자를 쓰는데 이분이 그 왜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냐면 일제 강점기가 넘어오면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그 요새 많이 공중에 뜬 국민 이렇게 나오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멕시코 쪽에서 정착을 한 거죠. 정착을 해서 이분도 또 거기서 어떤 한 동안 독립운동도 하면서 또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활동을 하면서 구제원 또 외교원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고서 구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동포들을 이제 보살펴주는 거, 구교를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외교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외 뭐 협력관 아니면 이제 대외 민원 담당 이렇게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분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로 보내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있을 테니까 미국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대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중국에서. 그 당시 그 외교 행랑으로서 중국 외교 행랑을 이용을 해서 중국에다 보낸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가지려고 그 중국의 대사의 동향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홍언이라는 분은 저기 저 칠레 저 밑에까지 남미까지 가가지고 중국인들한테 도움을 받고 자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는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김종현 선생으로 돌아와서 김종현 선생의 아들
그다음에 손주, 3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선생은 그 건강업을 해서 많은 돈을 축적을 했다. 그래서 기반시설 돌다리를 놨다라고 해서 돌다리를 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30cm, 50cm 이런 돌 규격인 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돌을 이제 바닥에 돌에 갯바닥에 깔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바닥에다 그냥 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돌다리를 만들어 주면서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 간 교육, 용류도와 영종도, 용류도와 또 삼목도 이렇게 다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 인적 교류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무색해지는 게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태 성육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돌다리가 놓아짐으로써 어떻게 되냐? 조태 왕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돌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 겁니다. 조태 왕래. 물 빠지면 다닐 수 있다. 저희 모친도 저희가 그 남북동 있죠? 남북동 그 문시집안 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물 빠졌을 때 뭐 감나를 이용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돌다리로 이제 타고서 돌다리를 이렇게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집에 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물 밀었을 때 배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다 연결된 거죠. 김종현 선생이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과 기반과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기여를 했고, 1937년에 지금 그 국제물류고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송덕비가 있습니다. 송덕비가 있는데, 이때 그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1만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지금의 A 1만 원은 어떤 식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변호사 최고 엘리트층 변호사들이 200원을 받을 때입니다. 200원을 받을 때 이분은 한 2년여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버린 거죠. 그리고 정치 기분이 10,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소상료 면제를 했다, 양식 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사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마 용류도 남북동에 가면 선전비군에 가면은 아마 그 비석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비석이 있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그 토지의 소유는 국가 왕족들 소유였고 일부 개인들이 소유를 했었고, 주로 이제 일본은 토지 조사를 해서 일본인을 이쪽 국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값싼 값에 계속 불화를 해줍니다. 일본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우리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농사 일만 할 뿐이지 다른 거 할 거 없고, 농사 일을 하더라도 소작을 해야 돼요. 소작료를 내야 되겠죠.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양식을 많이 생산하면 되는데,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까? 가뭄때 거의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못 이루어지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면 우리 봄에 춘궁기가 오잖아요. 배고픈 시절이지. 봄에 되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소작료 내고 생산이 안 됐으니까 내 배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춘궁기에는 굉장히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겨울에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이 납니다. 구강식물이라고 해서 쌀보리보다도
고구마. 안방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모저 이렇게 거저 이렇게 해놓고 고구마를 잔뜩 집어넣고 많이 삶아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겨웠습니다. 지금 그게 영양식인지 모르겠고 건강식인지 모르겠고 다들 이렇게 출근기를 이제 고구마를 넘겼고 거기서도 생각나는 게 초근목피라고 그러죠. 초근목피. 풀뿌리 먹기도 하고 이제 질경이죠. 그런 것도 한번 기억나고 그다음에 산에 가면은 소나무 껍질 벗깁니다. 그럼 그 안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씹어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아마 그 당시 1937년도에도 충분히 이제 배고픔을 견디기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에서 기부를 했지만 또한 해방 이후에 토지를 무상으로 토지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 무상 분배를 했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이고 그 아드님 김창선 씨라고 1919년생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이 33세에 사망을 했는데 명실의 법대까지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한 당시인데 곧바로 이제 그 전쟁이 터지죠. 1950년대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와가지고 이분부터 잡아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찍 사망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보면 너무했다. 북한군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소리som 없이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니까 저희가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이분이 그 운서동 그 진등 사당 있는데 거기다 아마 모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지금 봤을 때 그 김홍탁 씨 옛날에 1950년도에 50년대 그 60년대 70년도 그때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되죠, 그죠? 노래 생각나죠? 김홍탁 선생이 지금 양평에 계신데 아마 이쪽에서 할아버지하고 기부한 거니까 이분도 이제 예능 기부를 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영국에서 김홍탁 선생이 그래서 이분이 그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뭐 조용남 씨라든가 기타 이제 가수분들하고 같이 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예산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강은 백령공원 옛날에 백년산 지금 보면은 이쪽 우측으로 보면은 아마 그 묘목장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그 부영광산 자리, 부영광산 있던 자리고 그 백령공원에 가면은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그 굴이 지금도 일부 저쪽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령공원은 그렇고 주로 그 백운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단에 금강백이 2개인가 3개가 있습니다. 백년산에 두세 개가 있고 백운산 북단 이쪽 문북동 쪽으로 그리고 동강천이죠. 동강천은 사금을 채취하기도 했고 1980년대에 어떤 기업에서 금을 채취하겠다고 금강호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여기가 받았었는데 그렇게 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이 힘들었던 걸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